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새로운 단식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건강의 초기화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된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접시를 멀리 치우지만 거대한 물통은 바로 곁에 둡니다. 전혀 해로울 게 없어 보이죠? 거의 약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먹지 않을 때는 보충을 위해 더 많이 마셔야 한다. 는 흔한 조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모든 독소를 씻어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시스템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안이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또한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맹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혈류 내의 섬세한 화학작용이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딥 클렌징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를 숨겨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불과 몇 걸음 앞두고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의 항상 격렬한 노력으로 인한 탈수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필수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맹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들은 저나트륨 혈증으로 알려진 위험한 혈중, 나트륨 희석 상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맹목적으로 단식할 때 당신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 현상을 살펴봅시다. 당신의 혈액은 과학적으로 3투압, 오스몰리팁시카이라 알려진 매우 좁은 농도 범위에 의존합니다. 이는 킬로그램당 약 290 밀리 3투압 전후를 맴돕니다. 당신의 혈류를 내부의 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양의 소금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단식을 하면 음식으로부터 이러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수분 섭취는 확인되지 않은 채 계속 늘어납니다. 물을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당신의 내부 바다는 그 구조를 잃어갑니다.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희석됩니다. 이제 생물학은 3투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물은 항상 용해된 미네랄 농도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의 혈류가 이제 심하게 희석되었기 때문에 물은 더 짜고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높은 농도는 바로 당신 자신의 뇌세포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단식 중에 욱신거리는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또는 메스꺼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좋아, 해독이 잘 되고 있군. 마침내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타깝지만 그러한 감각은 해독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세포가 붓고 있다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당신의 뉴런이 과도한 수분을 끌어들여 두개골의 단단한 한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세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변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완벽한 건강을 반영한다고 믿으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의 맥락에서 맑은 소변은 순수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호적인 내부 균형이 깨졌다는 요란한 붉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식 중에 직면하게 될 가장 혼란스럽고 답답한 경험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3리터에서 4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어디든 물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입안은 마른 사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30분마다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지는 일이죠. 거울을 보며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바다만큼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이 마를 수 있지?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아마도 설탕이나 체지방과만 연관지어 생각할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이 단순히 저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사실 비밀스럽고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장을 위한 엄격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 식사를 할 때 인슐린은 문 앞에 서서 신장에게 나트륨을 보유하라고 지시합니다. 미네랄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죠. 하지만 식사를 중단하고 단식을 시작하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문지기가 초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물학적 문이 활짝 열립니다. 당신의 신장은 과학적으로 단식 중 나트륨 뱃설, natriuresis of fasting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인슐린의 억제가 없으면 나트륨이 시스템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물은 항상 나트륨을 따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분을 함께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시각자료. 칠판 앞에 선 졸라맨 과학자가 인슐린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리키고 있으며 신장 그림에서 푸른 물결과 흰색 소금 결정이 빠져나가는 모습. 이 거대하고 급격한 수분 손실은 단식을 시도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이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화장실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숨을 헐떡입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2kg에서 3kg이 빠졌습니다. 기분이 최고입니다. 고집스러운 지방이 마침내 허리라인에서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이것은 종종 우쉬 효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의 냉혹한 진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지방을 거의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간이 글리코겐이라고 알려진 비상 설탕 공급원을 필사적으로 연소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생물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글리코겐 1g은 화학적으로 약 3에서 4g의 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 글리코겐을 분해할 때 갑자기 엄청난 양의 내부 수분이 방출되어 곧장 방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식 중 수분 보충의 궁극적인 역설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바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양동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맹물, 즉 빈물을 붓는 것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멍을 통해 바로 흐를 뿐이며 더 나쁜 것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아주 적은 소중한 미네랄마저 하수구로 씻어내버린다는 점입니다. 목이 말라서 계속 마시지만 당신의 세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비명 지르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 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물을 몸 안에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접착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트륨에 굶주려 있습니다. 단식의 24시간 또는 48시간 지점을 넘어서면 몸 안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분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의 미세한 필터 깊은 곳에서 조용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주민해 봅시다. 당신의 몸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주요 동력권을 전환합니다.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은 케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생성합니다. 케톤은 뇌에 환상적이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케톤은 몸을 빠져나가기 위해 신장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세뇨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생물학적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배설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또 다른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산이라고 불립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요산은 부드럽게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단식은 규칙을 바꿉니다. 케톤이 신센요관에 도착하면 절대적인 VIP 패스를 부여받습니다. 케톤은 생물학적 대기줄의 맨 앞으로 바로 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구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산은 옆으로 밀려납니다. 요산은 뒤에 남아 혈류로 다시 순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각자료. 신센요관의 미세 단면을 가리키는 졸라맨 과학자. 밝은 에너지 같은 케톤은 쉽게 통과하는 반면 들쭉날쭉한 요산 분자들은 차단되어 쌓이고 있는 모습.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단단한 물리적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요산이 갇혀 다음 며칠 동안 쌓이게 되면 매우 농축됩니다. 요산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미세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파편 결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 케톤들을 씻어내는 과정은 당신의 소변을 극도로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하고도 끔찍한 폭풍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떠다니는 결정체와 결합된 산성 환경. 이것이 바로 그 미세한 파편들이 서로 뭉쳐져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형성하는 정확한 비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 중에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넘깁니다. 단지 잠을 잘못 잤거나 칼로리 부족으로 근육이 피로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체적 경고를 읽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등 표면 근처에 머뭅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움직이면 느낌이 변합니다. 진짜 신장 통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옆구리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부 쪽으로 강력하게 뻗어나가며 사타구니 아래쪽으로 쏘듯이 통증을 줍니다.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갇힌 화학 물질에 강한 압박에 맞서 싸우는 신장의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침대에 누워 단식에 깊이 몰입해 있을 때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심장이 가슴속에서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고 유난히 불안하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패닉에 빠져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좀처럼 혈당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 생물학적 전력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세포 내부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미세한 엔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기계는 요구사항이 엄청납니다. 세포막 전체에 안정적인 전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전체 휴식 에너지의 최대 40%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심장이 리듬에 맞춰 뛰게 하고 신경계가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문자 그대로의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고갈되면 이 전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부 전력망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전압 강화를 감지하면 당신의 부신은 비상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부신은 알도스테론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시스템에 쏟아붓습니다. 이 호르몬은 몸에 찾을 수 있는 모든 미네랄 분자를 샅샅이 뒤져 비축하라고 소리칩니다. 이 필사적이고 혼란스러운 화학적 반응이 바로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며 근육을 통제할 수 없이 경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닉의 순간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물통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당신이 마시는 물의 특정 유형이 엄격한 생물학적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면 당신은 염소와 불소로 처리된 액체를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식 중에는 민감한 장내 미생물 군집이 기본적으로 휴식과 재설정을 위해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텅 빈 위장에 염소 처리된 물을 들이붓는 것은 이 섬세한 박테리아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깊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숨겨진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정제수, 역삼투압수 또는 증류수입니다. 과학 및 의료계에서는 이를 흔히 죽은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미네랄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텅 빈 용매이며 자연적으로 약간 산성을 띱니다. 이미 전해질에 굶주려 있는 단식 중인 몸에 죽은 물을 부으면 화학 법칙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빈 물은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네랄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뼈와 치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직접 용출시킵니다. 이 죽은 물을 마심으로써 당신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몸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골격 구조를 갉아먹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맹물에 숨겨진 위험과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위기를 이해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신장을 보호해야 할까요? 추측을 멈추고 생물학적 대시보드를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으며 당신은 어떤 다이얼을 지켜봐야 할지만 알면 됩니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정확한 다이얼은 소변 색깔입니다. 연한 집색의 노란색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내부의 바다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처럼 투명하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과수화된 상태이며 생명력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나 호박색이라면 신장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구조화된 액체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마름과 진정한 생리적 갈증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식 중에는 음식을 씹지 않기 때문에 타액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입안이 건조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세포가 탈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간단한 피부 긴장도 스킨 터거 테스트를 수행하세요. 손등의 피부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아보세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세포의 수분이 아주 잘 공급된 상태입니다. 만약 텐트처럼 서 있거나 천천히 돌아간다면 세포가 실제로 고갈된 것입니다. 대시보드가 이제 마실 시간이라고 알려줄 때 그냥 죽은 물에 손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구조화된 수분 보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물을 신장을 위한 방패로 바꾸는 황금 공식입니다. 정제된 수돗물이 아닌 천연 미네랄 워터, 이 리터를 기본으로 시작하세요. 이 기초에 고품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이것이 당신의 생물학적 덫입니다. 이것은 물이 신장을 통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조직 내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염화칼륨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심장과 신경계가 간절히 원하는 가공되지 않은 전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마그네슘 보충제를 포함하세요.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윤활제로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경련이 전혀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섞으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포에 정밀한 화학물질을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결코 맹목적인 굶주림 게임이나 의지력의 혹독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 생리학의 훌륭한 예술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화학작용을 존중하고 세포가 요구하는 정확한 구조를 제공할 때 단식은 신장을 갉아먹는 일을 멈춥니다. 대신 단식은 당신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자가 치유 장치로 탈바꿈합니다.